자,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재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타일은 먼저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영세, 한광욱 두 분을 비교한 것은 차기 비서실장으로는 이런 스타일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건지. 지금 권영세, 한광욱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게 아니라 권영세 스타일, 그렇습니다. 한광욱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세 김기춘 실장인데 젊게 가는 거 아니면 다시 원로급으로 가는 거 어느 게 낫습니까? 젊게 가는 게 누가 봐도 보기 좋다고. 근데 이게 젊으냐 나이가 이제 많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도 그 인사 난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옆에서 지근거리에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뽑아 쓰시는 것을 보면 저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가능한 후보자라고 딱 압축해서 본다면 권영세 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광욱 실장하고는 둘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 대외 통합위원장인가를 하셨죠. 그때 국민통합위원장을 아마 국민통합 부위원장을 하셨죠. 그때 부위원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때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고 권영세 지금 대사 같은 경우는 대선 종합 상황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NLL 그 대화로 공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서 아마 대통령 후보하고 그때 당시에 내밀한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영세 지금 이 대사가 편한 거지 한광욱 씨가 편치는 않아요. 한번 쭉 조목조목 한번 보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나이를 좀 봤고요. 원로급이냐 소장 중진이냐 봤는데 말씀은 질문 쪽이 낫다. 네. 어떻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선 비서실장에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무광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또 김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니까 서로 좀 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친한 걸로 이제 고영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 후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로. 스타일은 예. 현재 김기춘 실장은 꼿꼿한 스타일입니다. 대쪽 같은 스타일이고 네. 권영세 권영세 주중 현 아직까지는 대사죠. 현 대사 얘기 아직 아그레망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긴장. 신사라는 이미지 신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외모만 신사입니까? 외모도 신사고 보면 굉장히 보면 부인도 보면 그 하프 하시는 분인데. 아 부인이 하프 음악을 하시는 하시는군요. 분인데 예. 권영세 이 저 대사가 뭐랄까요 좀 무슨 모양부터 싹 올백을 해갖고 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행동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깔끔하고 신사.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에 보면은 또 보면 그러네요. 신사 지금 좀 뭐 깔끔해요. 예. 깔끔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 총선에 나가고 싶다면 다시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네.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권영세 지금 대사가 지난번에 2012년에 영등포에서 떨어졌거든요. 상대방이 신경민 지금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예. 영등포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 그 분위기에서 참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인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비서실장 가게 된다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뭐 비서실장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본인 연배로 봐서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예. 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번 권해봐라. 그러면 저는 한광욱. 예. 그 전에 예. 이분 권영세 대사 별명이 거미손. 거미손 뭐 축구를 잘한대요. 골키퍼를 신의 손이다 이 말이죠. 신의 손 골키퍼. 네, 그렇죠. 골킵 잘하는데 예, 수비를 한광욱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제 3, 4월부터 해야 될 게 뭐죠? 제일 큰 게 좀 보면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4대 부분 개혁이잖아요. 마침 보니까 한광욱 전 대표, 한광욱 전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DJ 때 비서실장을 했고 예. DJ 때 당시 새천년 민주당 당 대표를 했어요. 이분이 잠깐 좀 쉬는 동안에 그때 DJ 정권 출범하자마자 노사정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IMF 환란 위기 때 노사정을 갖다가 끌어 모아놓고 이른바 그걸 갖다 만들어내었고 보면 이분이 여기 오중지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별명이 오중지퍼인데요. 왜냐면 우리 보통 입이 무거운 사람 우리 표현을 갖다 지퍼라는 걸 짝구라 그래요. 짝구라고 그러죠. 짝구. 짝구가 뭐 짝구를 닫았다 그러는데 오중지퍼, 오중 짝구라 그럽니다.
원체 입이 무겁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보면은 원래 DJ 계열이 아니에요. 원래 신도한 의원의 비서 출신이고 민한당 계열입니다만은 DJ가 중용해서 사무총장을 무려 2번이나 시켰고 예전에 야당 때 예. 사무총장이 돈을 만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DJ 피할 때도 자민련 쪽에 김용환 수석 부총재하고 그다음에 한강호 의원하고 1년 몇 개월간을 이른바 DJ 협상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죠. 지금도 이번에 뭐 동아일보에서 순명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저기 건너갑 예. 상임 고문 거기에 보면 한강호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실장에 대해서 극찬을 해놨어요. 극찬. 그러니까 이미 그는 2012년 박근혜 후보를 도우러 갔지만 그는 영원한 동교동 사람이다. 영원한 동기동 사람이다. 한강욱 실장이 되신다면 통합의 상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편하지 않은 사람을 쓰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강욱 실장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예의상 거론을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쇄신의 듭니다. 차원에서 보면은요. 쇄신. 이게 이제 권영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일컬어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 한강욱 뭡니까 후보가 아니고 후보라고 그러세요? 한강욱 후보의 경우에 뭐 훌륭하신 분이고 화합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는 보이는데 예전 분이라는 또 이미지가 크거든요. 올드, 예. 그런 점에서 특히 지금 이완구 총리 카드로 큰 어떻게 국민의 그 지지율을 크게 못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권영세 후보나 기타 권영세 스타일, 예. 그러니까 젊고 실제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쪽을 택하실 가능성이 높고 우리 뭐 한가욱 이분이나 또는 또 같이 또 거명되는 저분 또 비슷한 그런 연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뭔가 인사 쇄신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뭐 이번엔 좀 다르겠습니다. 다르겠습니다. 앞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호소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011년에 박근혜 당시는 전 당 대표였죠. 박근혜 보디가드를 자처를 했습니다. 2011년이면 그때가 이제 홍준표 체제에서 막 보면 당이 막 엉킬 때입니다. 엉킬 예. 때 보면 그때 너나 할 거 없이 나서서 보면 박근혜 의원을 지켜야 된다.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인 그렇게 나섰을 때 권영세 의원 다음에 예. 보면은 그 코바코 사장하시는 분 있죠. 예. 예. 코바코 사장하시는 예, 그분. 예. 그분 곽성문 씨 이런 분들이 그 예전부터 보면 박근혜 의원, 박근혜 대표, 박근혜 전 대표의 보디가드, 심지어는 곽성문 코바코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 나가서 지킨다 그래서 보면 흔한 얘기로 그 폭탄주 있지 않습니까? 예. 폭탄주도 대신 마셔갖고 얼굴이 많이 부으셨죠.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네. 방금 정태 변호사님께서 쇄신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권영세 대사가 대통령의 보디가드를 자처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을 쓰면 뭐 회전문 이게- 인사에 뭐 친막 그 사람 똑같다 썼다 이런 얘기 김기춘 그러니까 대표랑 뭐가 다르냐? 총리라든지 다른 자리는 뭔가 좀 쇄신이라든지 국민 대화합, 대탕평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지만 비서실장까지 굳이 쇄신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지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신복이 가는 것이 맞다. 대통령하고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조용조용하게 쓴소리 할 수 있으면서 혹여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크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원하지 않게 대통령 생각을 슬쩍 돌릴 수 있는 이런 유연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은 오히려 차라리 그 점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예. 대통령 선거 때 뭔가를 같이 했거나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비서실장 출신들이 가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신복이 가는 게 맞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국민이 너무 시선이 따가워서 신복을 보내서는 안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무슨 화합? 지금 보니까 이 예. 비서실장 논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그 미국의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걸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즐겨보고 시진핑 주석도 즐겨본다는 것인데 거기 대통령으로 이제 가면서 비서실장을 정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예. 누굴 그 정합니까? 대목에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네가 나를 위해서 항상 노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노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내 비서실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네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걸로 우리 관계는 끝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예. 이런 뭐 그게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겠지만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편한 사람이긴 해야 되지만 또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좀 예.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 비서실장이 같네요. 뭡니까? 비서들의 대장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비서들의 대장. 그 비서는 뭡니까? 영어로 세크리터리고 예. 우리 사무실에서 비서들이 있죠. 비서들의 임무는 뭡니까? 자기를 모시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그렇습니다. 주된 역할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 때는 비서실이 그 역할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원래 그 비서실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호텔 비서실장 때의 비서실 모습과 김기춘 비서실장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국정을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쥐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도 알 수는 없는 일이나 예, 최소한 추정되는 상황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각 행정각부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장관들한테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1안, 2안, 3안 정도 어떤 핵심 될 수 있는 선택지를 분명히 만들어가서 대통령께 어떻게 보면 진언을 해 올렸다. 그래서 가부간의 어떤 국정의 키를 김기춘 실장이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키는 김기춘 실장이 쥐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맞습니까? 지금 그래 추정하고 보이십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 말씀에 감동이 안 오는데. 네. 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지난해 7월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당시 박영선 의원이 묻지 않았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갖다 앉혀놓고 그 당시에 4월 16일날 대통령께서 어디 계셨느냐? 비서실장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동안 그 한마디로 보면은 그 한마디가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작년에 11월 28일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응천 당시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예. 올려도 갖다 묵살하고 한마디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청와대는 봉숭아 학당이었습니다. 봉숭아 학당이었고 그 봉숭아 학당의 최고 결정판은 올 1월 달에 보면 국회에서 민정수석 나와! 못 나가도 버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월급 벌게 해갖고 제가 뭐 조치 취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은 죄송합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잘 보좌한 게 아닙니다. 잘못 보좌한 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대통령이 그 엄중한 순간에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있을 때 대면 보고 한번 못하고 그 전화 18번 전화 오갔다는 그 상황 정도밖에 파악 못하는 비서실장이 심지어는 수석이 보면 항명할 때 그걸 통제 못하는 수석이 비서관들이 횡행하고 일개 행정관들이 보면은 집권당의 대표를 갖다 찍어내리겠다고 이렇게 횡행하는 그걸 갖다 방치한 비서실장이 그게 관리 책임자로서는 한마디로 제로입니다. 어쨌든 뭐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비서실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봐야죠. 비서실장 얘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누구로 바꾸더라도 쇄신의 이미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무나 자체가 전 강 바꾸는 교수님 자체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쇄신입니다. 바꾸기만 하면은 누구든 누군 하다부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김경진 변호사가 앉아도 아이고 쇄신이네. 예. 네. 강 문제는 교수가 가서도 아이고 쇄신이네. 그러니까 그러고. 국민들이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쇄신 이미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예, 부분도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 아까 방금까지 지금 황태순 위원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자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김기춘 들어오기 전에 허태열 실장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장악력이 세다고 하는 김기춘이 그 정도로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예. 허태열 실장이 있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오는 비서실장은 그러면 여전히 이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 옆에 있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이 와서 이 문고리 3인방 이상으로 대통령하고 서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와야 된다. 제가 신뢰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김중건 옛날 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 2년 가까이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요. 본인이 비서실장으로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니까 아침 8시 반에 수석회의 들어가기 전에 8시에 반드시 대통령과 먼저 티타임을 한답니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래서 티타임을 하는데 그렇다고 김중건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수석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논의된 사항을 갖고 와서 대통령에 보고를 드린답니다.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수석회의에서 얘기가 수석회의는 아시겠습니다만 대수비가 있고 실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회의가 있고 실수비는 실장이 이제 예. 하는 실수비 때도 마찬가지래요. 매일 가서 아침 30분 티타임하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른바 대수비가 됐던 실수비가 됐던 그야말로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말에 힘이 실리는 거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도 보면 수석들 회의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1년 반 계시면서 대통령 독대했다는 이야기 몇 건 안 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직접 뵙고 보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앞서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들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논의들이 내용됐으니까 결제 받아주세요. 이 순간 바로 이 중간에 문서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이 뭐 문고리가 됐던 뭐가 됐던 예. 간에 이 사람이 실장이 되는 총실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강옥이 됐던 권영세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비서실장 오더라도 일자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보면 직접 못 만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해야지 이른바 청와대 내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이 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유일호 유기준 의원 얘기했을 때 제가 낯가림이 심하셔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안 바꾸고 편한 사람들만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낯가림이 심한 마음 자세를 대통령께서 바꾸지 않으면 비서실장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거제고 권영세 서울이고 전북 전주인데 한번 보시죠. 결국 이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이 맞는지 여기는 생불 뭐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인내심이 강하고 인내심 강하고 오중지퍼 입이 무겁고 호남 출신 친화력이 좋고 호남 출신의 격 통합의 이미지가 있고 의미 있고 쇄신의 이미지가 있고 보면은 친화력도 좋고 대통령과 보면 가깝다 그러는데 앞서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권영세 전 대선 종합상황실장도 만약 대통령 비서실장 갔을 때 힘을 안 실어주면은 흔한 얘기로 문고리 3회에서 눌립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가정하에 자 거미손 신사 박근혜 당시 대표의 보디가드였던 서울 출신의 권영세 소장파가 났습니까? 아니면 생불 부처님이시고 오중지퍼이신 한강욱 예 73세 원로가 났습니까? 어느 쪽이 났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분 다 뭐 대통령께서 조금 마음을 트신다는 전제에 보면 두 분 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굳이 만약 두 분 중에 꼭 한 사람만 쓰라면 한강옥 왜냐하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노사정 위원장과 당 대표 경험과 경륜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합이거든요. 호남을 갖다가 끌어안는다는 이미지. 한강욱 대통합위원장 예, 한강욱 누가 좋습니까? 저는 국정의 중심이 내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완구 총리가 내각을 끌어가는 마당이고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문과 보좌 역할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권영세 그렇다고 한다면 권영세 스타일로 예, 스타일. 젊고 실무적인 사람들을 누구가 도와야 좋습니까?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권영세 한강욱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예, 저도 정 변호사님 의견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권영세 변호사님은? 저는 대통령이 변하신다면 한강욱 실장이 되는 게 맞겠지만 대통령이 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권영세 실장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변하실 근데-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3대1로 권영세 3대1로 대사를 쓰는 게 당첨되신 낫겠다. 거예요? 뭐 당첨되신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예,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